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환율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정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 외환 당국 진단과 앞으로의 전망 뉴스 포인트에서 살펴봅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환율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있죠? 이 날라온 환율이 이 비상기업 사태 이후 2주일 만에 36원 뛰면서 1,440원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지만 이 정치 불안에 대한 투자 심리는 쉽사리 회복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날라온 환율 어제 주간 거래 종가가 1,438.9원인데 이게 2022년 10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요. 비상계엄 선포 전인 3일 1,402원보다 36원 정도 오른 겁니다. 네. 야간 거래 초반에는 1,439.8원까지 상승해서 1,440원 턱 밑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환율은 지난 3일 오후까지 1,400원 선 부근에서 등락을 하다가 윤 대통령의 어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계엄군이 국회 투입됐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 환율이 새벽에 1,442원까지 찍었었는데요. 이후에 좀 환율이 좀 1,410원대까지 진정이 되다가 탄핵 소추안이 이제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면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순간 1,430원대 또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탄핵안이 가결됐음에도 이 환율이 떨어질 줄 모르고 1,430원대에서 계속 이제 머물고 있어서 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아무래도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가 나와야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볼 수 있어서겠죠.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같이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제 경제와 시장으로 전이된 충격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 이 경제와 금융시장이 계엄 사태 충격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기저에 깔린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특히 당장 이제 다음 달 트럼프 이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제 리더십 공백 상태에 이제 빠지면서 우리나라가 트럼프 관세 위협 등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리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내년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이제 뭐 적극적으로 국내 시장에 재진입하기보다는 일단은 자금을 빼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기조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지난 2주간 무려 2조 4천억 원 가량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가 돼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번 주에 이제 미국하고 일본에서 열릴 기준금리 결정 회의도 환율의 변수겠죠. 맞습니다. 이 금융시장 빅 이벤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내일 새벽 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 기준금리를 0.25%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인하야 하는 것으로 가능성이 높은데 시장에선 최근 예상을 웃돈 물가 흐름을 고려해서 향후 이제 미국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에 오히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고 물가가 더 내려가지는 않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목표 금리가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달러 강세 요인으로 또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인 BOJ 같은 경우도 오늘 18일부터 19일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 조정 여부를 또 결정을 하는데요. 네. 동결이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엔화가 약세를 나타냈는데 이 엔화 가치 하락은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 국가인 원화에도 좀 일반적으로는 약세 압력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원화가 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환율 상단을 네. 어디까지 내다보고 있죠? 이제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아직은 1,440선까지는 뭐 넘어서진 않고 있는데 네. 시장에서는 시장에서는 일단은 1,450선 위까지 열어놔야 된다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 2022년 10월 25일이 1,444원으로 직전 기록이고요. 사실 이를 넘어서면은 비교 대상은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1,450선이 상당히 좀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예, 그래서 하나은행에서는 이번 정치 리스크가 경제 금융시장에 준 영향은 한 1,430선에서 1,440선 내외로 본다면서도 만약에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에 어떤 경제 정책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나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일 경우에 이제 환율이 1,450원 선을 웃돌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정치 리스크 이외에도 그냥 거시경제 리스크 같은 경우도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 외환 당국 같은 경우는 계엄 사태 이후에 유동수 공급 등 시장 유동화 조치를 이제 강조하면서도 환율 상승은 하지만 뭐 외환 위기까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런 시각을 보였습니다. 네. 하는 총재는 외채를 갚지 못하는 게 외환 위기인데 현재 외환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채권국이고 외환 시장 적용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 이 외환 위기에 대한 걱정은 좀 과도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세계 9위 수준이고 대외 채권국이기 때문에 외환 시장 대응이 충분하다는 것이 IMF 등 국제 기구의 평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환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서울 대형 평수 아파트 가격 중소형 앞질러. 이 서울 아파트 시장에 좀 특이점이 나타났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대형 아파트 가격이 다른 면적대보다 더 많이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한국부동산원 가격 동향을 보면은 지난달에 서울에서 전용 면적 135제곱미터 초과, 그러니까 약 50평 정도 아파트 가격이 전월보다 한 0.42% 상승했는데 이게 소형과 중형 등 다른 평수에 비교해서 상승률이 좀 높았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경향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최근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는데요. 135제곱미터 초과 아파트는 지난 9월과 10월에도 다른 가격대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국민 평형이라고 불리면서 이 수요가 높은 84제곱이라던가 102 이하 이하 아파트 상승률을 이 대형 아파트가 앞지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형 평수를 갑자기 좋아하게 된 걸까요? 네,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수급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최근에 대형 공급 자체가 급감했는데 수요는 여전해서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2020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서울에서 분양된 2만 5천여 가구 중에서 이 135제곱미터 이상 공급 물량은 138가구에 불과해요.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최근 강남의 대형 평형은 신고가를 또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11차 전용 면적 183제곱미터는 86억 원에 거래가 되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네. 대치동의 동부 센트레빌 145제곱은 49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대형 평수가 또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서울 지역은 정비사업 위주로 공급되다 보니까 대형 평형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조합원이 가져가니까 좀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 물량은 좀 적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네. 또 시장에서는 이거 고정적으로 대형을 선호하는 계층이 있는데 이들 입장에서는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평형대를 구하기 힘든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매물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대형 평수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관련 내용이었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3G 통신 조기 종료 탄력 전망. 이번 소식 어떤 내용이죠? 네, SK텔레콤이 이번 달 31일부로 차이나 유니콤 3G 로밍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차이나 유니콤이 중국에서 3G 서비스를 종료한 데 따른 건데 내년부터 이제 국내 3G 이용자는 현지에서 차이나 유니콤을 통한 3G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올해 4월에도 일본 소프트뱅크가 3G 서비스를 종료함에 따라서 해외 로밍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외 통신사 들 같은 경우는 이 3G 통신 서비스를 하나씩 종료하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버라이즌과 AT&T,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2022년에 3G 서비스를 종료를 했고요. 유럽 도이치텔레콤은 그보다 앞선 2021년에 사업을 마무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LTE하고 5G가 자리를 잡으면서 이 3G 이용률이 줄어드는 만큼 이를 정리해서 비용과 에너지를 효율화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한 네. 3개월 전에 이제 3G 서비스 종료를 예고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6년 12월까지로 예상된 이 3G 서비스를 이제 종료한다고 예견했었는데 네. 이게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요. 네. 3G 이용률이 최근 들어서 이제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는 데다가 AI 등 통신사의 신사업 동력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현재 3G 이용자 수를 보면은 올해 7월 처음으로 50만 명대 진입을 한 후에 네. 10월 기준으로는 56만 4천여 명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통신 서비스 회선의 1% 미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12월 전에라도
이혼 현황을 고려해서 시리즈를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면서 내년 6월까지도 3G 주파수 재할당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재할당한다고 하더라도 종료 가능성을 고려해서 이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설정을 한다던가 4G 이상 기술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동통신업계 관련 소식이었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테슬라 주가 사상 최고 행진, 시총 1조 5천억 달러. 이 테슬라 주가가 그야말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3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네. 전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전날보다 3.64% 오른 479.86달러에 마감했는데 이게 또 사상 최고가입니다. 네. 장중에는 한때 483.99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어요. 이날 종가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은 약 1조 5,400억 달러로 처음으로 1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네네. 테슬라의 주가 랠리는 지난달 6일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확정 이후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부상하면서 한 달 넘게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트럼프 당선인의 다음 달 대통령 취임일이 다가오면서 새 정부에서 테슬라가 각종 규제 완화에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더 커지는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달 6일부터 테슬라 주가가 무려 90.8% 폭등을 했는데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는 것이죠. 네, 그럼 이제 많이 오른 만큼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상승 탄력을 받을지가 관건이겠죠. 네, 이 과거 같은 경우는 이 테슬라 주가가 좀 지나치게 높은 거 아니냐, 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최근에 월가에서는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모습이에요. 네. 미주증권에서는 지난 1년간 테슬라의 투자 등급을 중립으로 유지를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테슬라 투자 수익이 시장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목표 주가가 종전 230달러에서 515달러로 한 번에 2배 넘게 상향을 했습니다. 사실 230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의 그때 당시 주가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는데 한 번에 이제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AI와 머신러닝 혁신,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이제 가속화로 인해서 테슬라가 현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을 했고요. 네. 웨드부시 증권도 테슬라 목표 주가를 515달러로 상향을 하고 강세장에서는 65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